2021년 11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그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라이브 방송 제 31강입니다. 그리고 제목이 건물 철거 가처분이 있는 경매 물건으로 돈 벌기. 이거 한번 제가 지난 30강에서 개략적으로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죠?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하여 지상 건물에 구분 그 소유권이죠, 그죠? 집합 건물이니까 지상 건물에 대한 어떤 철거를 주장할 수 있는 자는 그 지상 건물에 대한 구분 소유권에 대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철거를 할 수 있는 하니까 건물이 땅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다는 것이죠. 즉 법정 지상권의 권리가 성립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건물만 경매나온 게 있어요. 그런 물건도 검색들을 해보셨죠? 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봐가지고 그걸 어떻게 만약 1억짜리 5천만 원에 낙찰 받아가지고 뭐 1단계, 2단계, 3단계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경매 지난 그 29강, 30강에서는요 공동주택 집합 건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번 31강에서는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에 대해 가지고 먼저 땅을 낙찰받고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해 가처분하고 나서 건물을 경매 집어넣는데 어떻게 스토리가 전개됐다. 우리는 왜 제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런 유행의 물건 아니십니까? 아무나 입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은 아닙니다. 이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참 피 같은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강의를 하느냐? 우리 이거 알아야 됩니다. 경매 정보지를 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토지 소유자가 지상에 대해 가처분했는, 이게 그거구나.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이게 뭐 회전이 돼야지만 뭐 나머지 다른 물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그 경매 정보지에서 보시면서 어떤 응용력이 키워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철거 가처분이 있는 경매 물건으로서 돈 벌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가지고 토지를 낙찰 받았습니다. 그죠? 토지를 낙찰 받고 나서 지상 건물에 대해서 가처분하고 나서 건물에 대해서 경매 집어넣습니다. 건물에 대해서 경매를 집어넣으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토지 소유자가 아닌 다른 제3자가 낙찰받았습니다. 나중에 등기부등본 확인해 보니까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더라. 그런데 누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졌지? 그러니까 건물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이제 요즘은 하도 유튜브 상에서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인터넷이 우리나라 발달된 것이 채 20년 정도 됐나요? 199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전화선으로 해가지고 인터넷, 저는 그 시절 그 세대입니다. 유선전화 아니십니까? 유선전화가 본체에다 연결해가지고 속도 엄청 느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발달이 안 될 수밖에 없었고, 그 당시에는 지금 제가 기억나는데 아주 옛날 거죠.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유니텔, 네처고, 이런, 인포메이션 프로바이더 해가지고 IP 사업 이런 쪽이 있었어요. 그거 하다가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발달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정보가 하나, 둘 이제 유출이 아니고 이제 배포가 되잖아요. 그죠? 이러다가 유튜브라는 어떤 매체에 의해서 왕 커져버리니까 이제는 어지간한 분들은 이 경매 해가지고 모른다면 그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의 잘못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정보가 여기저기 다 널려 있는데 지 혼자만 몰라. 그럼 지 잘못이지. 그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제가 이 안종현 경매 TV 채널에 이 경매 강좌 라이브 방송입니다. 수준은 최소한도 중급 이상으로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럼 일단은 오늘 말이죠. 제가 사실은 지난 30강에서는 보니까 그 가처분은 30강으로서 땡 끝나겠다 말씀드렸는데 가만히 보니까 또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진짜 31강으로 땡 끝마칠까 합니다. 끝마치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제 2편에 또 가처분 나오니까 그때 가서 또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말이죠.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가처분을 하였는데 그 가처분 대상 물건이 공동주택이 아니고 단독주택이더라. 라는 그런 유형에 대해서 경매 사례를 가미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천천히 말씀드리고, 저 혼자서 열받아가 막 떠들면 뭐 할 겁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비록 온라인상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어떤 대면에서, 사실은 강의는요,
서로 눈을 바라보면서 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눈빛을 읽으면 저 양반은 이거 말귀를 알아들으신다 못 알아들으신다 대충 감이 오거든요. 근데 지금 뭐 이상 저는 뭐 웹캠만 딱 째려보고 앉아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해를 하시는지 못 하시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이해를 한다는 전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매 정보지를 펼치겠습니다. 이 건입니다. 여기 보시니까 화면을 좀 확대를 드릴게요. 이건 이미 낙찰된 사건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사건인데 이게 오늘 대찬 선생님 들어오셨네. 대찬 선생님 그것도 이거 어느 해인가 이 사건 저한테 제보해 주셨잖아요. 그죠? 충청남도 아산시 권곡동에 소재하는 권곡동 항상 토지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땅만 경매 나온 겁니다. 이게 토지만 매각이죠. 사진을 보니까 이야 건물이 보니까 번듯한 건물이 있단 말이죠. 땅만 경매가 됐는데 이 땅만 경매가 진행됐는데 와 보니까 1차 감정가 2억 1,800만 원인데 어이구 이분 이날치 24명이 들어 입찰하셨네요. 땅이 128평 정도 되는데 그 1등이 보니까 우와 4억 원을 써버리셨네요. 4억 원 해가지고 142%에 이게 너무 막 질러도 안 되는데 하여튼 뭐 본인들이 입찰하신 분들은 뭐 나름대로 생각들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뭐 입찰 가격을 제시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 이 사건의 전경을 잠깐 보고 지나가도록 하시지요. 여기 보시게 되면요. 사진 안 나와 있습니까? 이게 뭐 드림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드림빌 해가지고. 근데 건물은 폼나겠죠. 그죠? 근데 건물은 경매 대상이 아니에요. 땅만 경매 나왔구만, 땅만. 땅만 경매가 나왔다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왜 땅만 경매 나왔느냐 이게지 왜 이런 경우입니다. 뭐냐면요 예를 들자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이렇게 동일해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 A라는 사람이 건물을 부셔버려 멸실시키고 요 건물 있잖아요. 이거 새로운 건물 신축해버려 신축.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옛날 건물하고 완전 동일성을 결여하는 그런 새로운 이런 건물이 또 들어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여기 최초 예를 들자면 갑이라는 사람이 땅과 건물에 대해서 담보를 잡았는데 이게 법정 지상권과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없어져 버렸다더라 그러면요 갑의 저당권도 같이 빠이빠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갑은 결과론적으로 자기는 땅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그런 결과가 된다고. 이 건물은 노타치입니다. 또 나아가서 옛날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 가지고 근데 옛날 건물이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왜 옛날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 가지고 신축 건물에 대해서 경매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거 저당권 유형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죠. 따라서 이게 땅만 경매 신청하니까 이렇듯이 토지만 경매 나온다.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 보시면서 들어온 김에 동네 분위기를 한번 볼까요? 로드뷰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됐나 한번 보겠습니다. 드림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제대로 잡힐란가 모르겠네요. 어디 있느냐. 여기 있네. 이겁니다. 건물은 폼나죠, 그죠? 옆에는 완전히, 빌라인데 완전히 썩은 빌라가 하나 있네요, 그죠? 있는데, 드림빌 나와 있고, 앞부분에 학교인가요? 뭔가 있네요, 그죠? 있고. 네, 어쨌든 이 정도 보시고, 이 상태에서 보시니까, 토지만 경매가 나왔다 하더라. 그러니까 서학에 땅을 낙찰받은 상태에서, 이거 권리관계는 뭐 크게 어떤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고, 그 뒤에 보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은, 아산시 권곡동의 535에 25입니다. 535에 25- 왜 1필지, 땅이 2필지인 것 같습니다. 535에 25호. 535에 25호 해놓고요. 또 이제 건물이 경매 나온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또, 아산시 권곡동 535에 25호 1동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거 드림빌 나와 있잖아요. 드림빌 나와 있거든요. 여기는 이번엔 뭐, 토지는 매각 제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도가 뭐냐? 다가구 주택 원룸이래요. 그러니까 단독 주택이잖아요. 그죠? 이에 따라서 여기 보니까 건물만, 경매가 나왔다. 건물만 경매가 나왔고, 경매 사건 번호가 뭐냐? 이거 확대를 좀 해드릴게요. 경매 사건 번호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타경에 8776호 강제경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밑으로 좀 내려와 보니까, 건물이 경매가 넘어왔는데 조금 축소를 조금 축소할게요. 네, 해가지고 건물이 경매가 넘어왔다더라. 근데 여기 보시면은 1차 가격이 5억 9,600여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중간에 누가 한번 2억 정도 쓰셨다가 대금 납부를 안 하셨네요.
그리고 나서 다시 경매가 진행돼 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김모 씨라는 분이 예, 이건 요 토지도 토지 낙찰 받으신 분도 김모 씨예요. 근데 건물도 김모 씨가 낙찰 받았거든요. 근데 이 김모 씨는 이 김모 씨가 아닙니다. 예, 성만 같이 이름은 틀려요. 그래서 이런 김모 씨 분이 얼마 봐가지고 1억 1천만 원에 낙찰 받았어요. 지금보다 6억짜리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시다. 야, 이건 6억짜리를 1억 1천만 원에 낙찰 받아갖고는 여기에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돼요. 그래서 야,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나? 야, 이 지상 건물에 보니까 단독주택인데 토지 소유자가 지상 건물에 대해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가처분을 했으니까 이건 빼다 박다 못하고 말이 빼박이단 말이야. 빼다 박다 못하고 건물 확 부셔버린다? 야, 어떡하지? 야, 그럼 이 사람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반면에 6억짜리를 이 양반이 1억 1천만 원에 드셨네, 가져가셨네. 일단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요, 이 물건 같은 경우, 아까 토지를 낙찰받으신 김모 씨 같은 경우는 보니까 1차가 2억 8천만 원인데 이거 한 4억대 선에서 본인이 낙찰을 받았단 말이지요. 근데 건물이 경매가 나왔는데 5억 9,600원이 한 6억 정도 되잖아요. 이렇게 경매 집어넣었다 이거죠. 경매 집어넣은 상태에서 보니까 누가 1억 1천만 원에 낙찰을 받아왔단 말이에요. 이 경매 사건이 이렇게 될 때까지 그대로 내깔려 놔버리면 안 된다 이거지. 방관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죠? 이게 이 건 같은 경매를 이제 누가 집어넣는지 보자 이거죠. 보시게 되면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면 나와 있어요. 이것도 뭔가 알고 막 소설 나부랭이를 써야 된다니까. 뭣도 모르고 막 했더니 이게 죽도 밥도 안 돼요. 봐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알고 소설을 쓰려고 하면 머릿속에 뭐 덩겨있고 뭐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개뿔이나 막 덩것도 알지도 못하고 뭐 할 겁니까? 맨날 아파트만 할 겁니까? 아이고, 다양화 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이걸 알았으면 한 며칠 전만 알았으면 이게 이 물건 입찰 한번 들어가 보려고 그래서 간만에 어디냐면 수원지방법원 갔네 물건인데요. 아파트 수원시 영통 요거 조금 이따가 경매정보에서 보여드릴게요. 오늘인데 오늘 1차기인데 유찰돼 버렸어요. 아이고 이 날짜 오늘 1차기일날 최저 가격으로 1억 8천 얼마인데 1억 8천 2분의 1 지분이 경매 나왔는데 1억 8천만 원 선에서 딱 1차 가격이 1억 8천 7백인가 돼요. 그걸 내 들어가서 낙찰 받아버렸는데 현재 매매 가격이 말이죠. 2분의 1로 따지면 2억 8천 정도 됩니다. 이 동네 엄청 한 1년 사이에 한 2억 원 가까이 가격이 올랐더라고. 또 이제 유수에서 보면요. 뭡니까? 아파트 가격이 주춤하니 이제, 매수자 우위에서 매도자 우위, 그러니까 매도자 우위니까 집 파는 사람이 많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지 않나. 전 그렇게 봅니다. 5억짜리가 10억이 됐거든요. 근데 5억짜리가 10억이 됐는데 10억짜리 다시 4억으로 떨어지면 진짜 와 해야 된다 이거지요. 근데 5억짜리가 10억이 됐는데 10억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 빠졌다 이거지. 그게 와 할 일입니까? 전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미 올릴 대로 올랐다. 물론 후발주자로서 막차 타는 사람들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겠지요. 그죠? 앞으로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를 한다 해가지고 이걸 내가 2021년 11월 달에 내가 낙찰받게 되면 1년 후 되면 이게 와 더블 해가지고 올라가겠죠. 근데 안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런 약간 위험 부담감은 없잖아 있을 수 있는데 또 하나 더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그 전세 가격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전세 가격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내려올 그 기미가 안 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이 자양동 하면 서울역내 광부이잖아요. 일단 광부인데 2호선 전철 라인이 있다 보니까 근데 다세대주택 빌라인데 전세 가격이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떻든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소재하는 24평의 아파트 절반이 경매 나온 거 2차 매각기일이 12월 22일이더라. 아마 이 날짜는 한마디로 박 터질 것 같아요. 2차 매각기일이 수원 같은 게 30% 저감이잖아요. 이게 2차 매각기일 최대 가격이 1억 3천 얼마더라고. 그런데 이게 현재 매매 가격으로 따지면 2억 8천이에요. 2억 8천짜리 1억 3천만 원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랍니까? 길을 쓰고 일단 들어가 봐야죠. 제가 볼 때는 최소한 30명 이상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이 1차 기일이었는데 오늘 내 1차 들어갔다면 내 혼자 조용히 1억 8,700개 가져가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그 내용도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자, 어쨌든 보시니까 여기에 가처분을 하셨어요. 누가? 토지 낙찰자입니다. 이 가처분했는데 토지 낙찰 김모 씨가 가처분했어요. 그러면 강제금리 신청해서 이분이에요. 본인이 가처분하고 본인이 강제금리 신청했다는 것이지요.
2762만 2200원은 뭔가요? 이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시잘데없는 거 관심 가질 필요 있다 없어요? 예.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뭐라고 이게 이런 거 관심 가질 분 꼭 몇 분 계시더라고. 그럼 진도 안 나가요. 이거 몰라. 어쨌든 이 사람이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까요? 이 사람이 채권 원인 정서상에 보니까 2,700 얼마 나와 있다더라. 이것에 의해서 경매 신청했구나. 강제 경매 들어왔으니까 나는 분석해가지고 입찰 들어가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죠? 일단 본인이 경매 신청하였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건물에 대한 1차 감정 가격이 보니까 5억 9천 6백, 이렇게 6억 정도 되는데, 이걸 봐가지고 다른 제3자가 1억 1천만 원에 가져가게끔 이분이 그냥 방관을 시켰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보면요, 토지 소유자가 A 김모씨고요, 또 건물은 B 김모씨 이렇게 돼 있어요. 건물에 대해서도 아마 가처분은 그대로 살아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법리적인 참 따져봐야 돼요. 정말입니다. 법정이상권 관련됐다 법정이상권 막 따져봐야 돼요. 근데 법리적인 부분만 디립다 따진다면요, 대학교 계시는 법학 교수님들 돈 떼돈 버시겠다, 그죠? 법조인들 돈 떼돈 벌 거 아닙니까? 경매해가지고. 그러나 그게 현실적으로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법리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법정이 상고 성립되면 안 된다, 이게. 그런데 사실적인 부분은 보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라는 건물 꼬라지를 한번 보시라는 그 형태를. 자, 이 건물을 보시니까 물끔하게 생겼죠, 그죠? 전세 월세는 딱 좋잖아요. 깔끔하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단지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나는 법대로 할 거야. 나는 법이 대단히 좋아. 이 건물은 땅을 사용 못하지? 그냥 건물 보셔. 이 건물 철거한다. 철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철거할 수는 있겠지요. 철거하면 되겠지요. 그죠? 철거는 어떻게 하나요? 그건 법원 가서 물어보십시오. 집행관 사무실 가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것까지 잘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파괴적인 경제활동보다는 생산적인 경제활동을 하자. 이거 왜 부수려고 그러냐? 돈 되는데. 당장 임차인들 집어넣어버리게 되면 현금에 돌아가게 되는데, 이거 왜 자꾸 단지 법리적인 측면에서 잘못됐으니까 어떤 법정이 상고 성립 안 되니까 건물 부셔라? 그거는 완전히 유치원생의 마인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고, 안에 내부 사진을 보니까, 안에 방도 멀끔하게 생겼네. 원룸, 투룸 이렇게 됐네. 그죠? 이렇게 됐는데, 이 상태에서 보니까 일단 건물이 경매가 넘어왔다더라.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분이 토지 낙찰자란 말이죠. 그죠? 토지 낙찰자인데 1차 감정가 5억 9,600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가지고 1억 1천만 원에 될 때까지 이렇게 나 몰라라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제가 볼 적에는 이분 잘못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토지는 김 땡땡씨다. 그러면 건물은 보니까 김 네모씨 이렇게 현재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등기부등본을 말이지요. 근데 이 등기부등본을 제가 보면 인적사항이 막 나와 있어가지고 이게 참 조금 저도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은 손톱만큼 털것만큼 거짓이 없다는 것을 믿어주시고, 정이 못 믿으신 분들은요, 여기 보면 경매 사건번호 오픈해 드릴게요. 2017 타경에 8,776억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 번호 입력하시게 되면 이게 등기부등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본을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한 통당 700원이죠. 2021년 11월 현재 부동산 등기 열람용을 한 통 700원 알고 있습니다. 한번 발급받아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니까 이 건 같은 경우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게 보시니까 내가 토지와 건물 AA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 이 상태에서 토지가 경매가 넘어와서 B라는 사람이 낙찰받았는데 여전히 A라는 사람은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 이 상태에서 B가 또는 제3자가 아니면 임차인이 있으면 임차인이 또 건물을 경매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건물을 경매 집어넣었다. 근데 B는 A 건물에 대 가지고 이 건물은 땅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기 때문에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어떻게 가처분 등기를 딱 해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이 가처분은 죽어도 안 죽는다. 우리 얘기에 자꾸 신경 쓰면 안 된다. 이게 권리가 안 죽으면 어쩔 낀데, 안 죽어도 상관없어. 돈만 되면 괜찮잖아요. 그죠? 권리가 안 죽더라도 돈만 되고 어쨌든 봐가지고 이게 B라는 사람은 자기가 토지 소유자인데 이걸 봐가지고 원칙은 B라는 사람 들어간 낙찰을 받으면 참 좋겠죠. 근데 이게 딱 돌출 변수가 나타난다니까. C라는 사람 딱 들어간 낙찰을 받아버린다고. 받고 나서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나와서 C 이렇게 때릴 수도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현재는 요 본건 같은 게 B와 C 이렇게 토지 건물 소유자 막 갈려져 있어요. 근데 아마 C 아니면 B 이런 식으로 이제 소유권이 한 사람 앞으로 귀속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지게 됩니다. 제가 여기 위에다 딱 적어놨잖아요. 대찬인생 제보. 우리 대찬인생님 저 중간에 계시네. 지금 채팅창 본 김에 또 오늘 또 어떤 분이 들어오셨나 해가지고 또 인사 말씀 한번 드릴게요. 아까 어디까지 말씀드렸죠? 저님 떡갈비님 말씀드렸죠, 그죠? 홍대희님, 네, 반갑습니다. 백만섭님 들으셨네요. 에리카님 처음 들으셨나요? 닉네임이 좀 낯설는데 자주 들으십시오. 찬규이님도 아마 오늘 처음 들으신 것 같네요.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신가요? 경매 이야기님 들으셨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구신 대찬이장님, 네, 들으셨네요. 그 다음에 또 누구신가요? 대찬이장 류치영님, 네, 류치영님 이제 자주 들으시죠. 네, 반갑습니다. 세헌님이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뭐죠, 이게, 경매 이야기님, 쿠키의 문제가, 뭔 말입니까? 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들어오신 김에, 저 화면 밑에 보면, 엄지척 하는 거 있잖아요.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세요. 그러시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말이죠. 두 번째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인데요. 이거 이제 대구 건이에요. 요 건은 보니까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이 건물에 대해서 본인이 경매 집어넣었어요. 건물을 경매 집어넣으니까 이게 아마 토지 소유자와 관련된 사람이 건물을 낙찰받고 그 다음 토지를 팔아버렸어.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여기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아무리 무슨 뭐 법정 이상권 성립 요건에서 뭐 소수설, 다수설, 뭐 절충설 해가 뭐 논문집에 게재하고 그 생쇼 해봤자 그건 돈하고 연결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 평상시에 제 생각이 뭐냐면요. 법정 이상권 성립되면 성립되는 대로 좋고 성립 안 되면 성립 안 되는 대로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줄 데가 없어요. 그냥 다 좋으니까 단 뭐다 부동산의 외형 건물 꼬라지를 보자. 건물 꼬라지. 건물이 보니까 발로 툭 차면 그냥 조만간 쓰러질 듯한 그런 건물이 그거는 좀 조심하셔야 되죠. 그죠? 근데 보니까 와 건물 부수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워. 그때는 법리적인 게 2차적인 문제라니까요. 우리 그런 거, 반드시 여러분들 유념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가지게 됩니다. 자, 이 건 같은 경우는 요 대구 사건인데, 대구 지방법원 사건인데, 2016 타경을 해가지고요, 3195호에 넘어갑니다. 경상북도 경산이네, 경산. 예. 경상북도 경산시에 소재하는, 부동산인데, 이것도 보니까 토지만 경매가 나왔죠? 예, 토지만 매각이 됐습니다. 토지만 경매가 진행이 된 상태에서, 네. 그래서 또 보시니까, 화면을, 제가 좀 확대를 해드릴까요? 화면을 확대해 드릴게요. 보시면 이제, 대구지방법원 2016 타경의 3195호, 여기 토지만 경매 나온 사건입니다. 그래서, 토지만 매각 해가지고, 밑에 보시면 이제 토지만 매각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그죠? 배당 종기일도 보니까 가를 열고 연기되어 있는데, 배당 종기일도요, 때로는 봐서 기일이 연기가 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제시회니까 174.48평 하니까 이게 아마도 이제 지상 건물 아니십니까? 건물은 이제 경매에서 제외됐다 이거죠. 여기 보니까 황모 씨라는 분이 낙찰받으셨어요. 황모 씨라는 분이 보니까, 이게 보니까 1억 5,300만 원에 낙찰받았거든요. 1억 5,300만 원 낙찰받아가지고, 이분이 또다시 경산시 중방동의 882-16 지상 건물을 이분이 경매 신청했어요. 경매 신청하니까 또 다른 황모시. 저는 등기부등본만 보니까 황모시가 같은 편인가 그랬는데 나중에 토지, 이게 여기도 보면요. 여기 이 황모시는요, 이름이 여자분 같더라고요. 여자분 황모시고,
여기 토지 낙찰받은 이분은 남자분 같은 남자분. 그래서 뭐 부녀지간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요 땅을 말이지 이 여자분 황모 씨한테 팔아버렸더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아까 제가 뭐 A, B가 된 상태에서 AA가 되느냐 또는 뭐 B가 되느냐 말이지. 이런 유형의 물건은요, 뭐 아시다시피 하루아침에 뚝딱 해가지고 일반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도 명도하는데 뭐 하루아침에 뚝딱 해가지고 명도 집행됩니까? 점유자가 완전히 악질 만나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이사방 죽고 다 죽고 해가지고 질질 끌어버리잖아요. 또 한겨울, 추운 겨울날 말이지,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낙찰받아가 대금 납부하고 한 1월 달 됐다가 면요, 가서 방 좀 빼달라고 하면 이 추운 엄동설안에 말이지, 어디를 나가라고 그러냐면, 최소한도 봄바람이 살랑살랑 할 때까지는 나 여기 살겠다 하면 어떡하려면, 그럼 놔둬야지 뭐. 한 2, 3개월 정도 지체가 돼버린다고. 그와 마찬가지 이런 유행의 물건도요, 이게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게 아니고요, 일이 제대로 잘 안 풀린다고 뭐 2년도 좋고 3년도 좋고 4년도 좋고 질질 끌려버린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이제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 인지하지 않고 단지 이런 뭐 일반 경매 학원에서 물론 그렇게 하는 경매 학원은 없겠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죠? 그렇게 하면 나쁜 사람들이에요. 근데 생판 경매 경자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런 무슨 뭐 법정 이상권이 어쩌고 유치권이 어쩌고 말이지, 지상 건물의 경매가 넘어왔는데 지상 건물에 보니까 토지 인도비 건물처를 가처분이 돼 있고 말 그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저처럼 제가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죠, 속사파로 다다다다 쏴버리면요 듣는 사람들이 멍해요. 멍하면서 마침 뭡니까 강단에 서서 백목 들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완전히 이걸로 보인다니까요. 이런 상태에서 이거 투자를 합시다. 이런 데 돈 벌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일이 진행되면 괜찮은데, 삐그덕 하다 보면 2년도 좋고, 3년도 좋고, 4년도 좋다 이거지. 이게. 그러다 내 중간에 코로나 걸리고 깰꼬리 꼴까닥 죽어버리면 말이지. 말짱 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항상 그래요. 이런 것도 보니까 이런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다. 전체적인 흐름은 이랬는데 봐가지고, 말 그대로 내가 시간적인 측면과 자금적인 측면에서 여유가 있는 사람만 이런 물건 들어가서 건드리는 것이지, 단지, 뭐 경매 학원의 강사, 카페 이런 오프라인 강좌하는데 강사단 말이지, 그 사람들 팍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전부 다 뭐 좋은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조금 더 부풀려요. 나쁜 거 이야기하겠습니까? 나쁜 거 이야기 안 하지, 그지? 나쁜 거 이야기하면 투자자 뭐지 못하잖아. 결국은 아마 제 말씀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이냐 그러니까 일반 카페 동호회나 이런 경매 학원에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거기에서 아마 그런 말씀들 아마 분명히 오고 가고 했지 않았겠느냐. 공동 투자한답시고 해가 말이지요.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말이지 한 구자당 2천만 원, 3천만 원 들이밀어 가지고 말이지. 멤버들 10명, 20명 만들어 가지고 우우 돌아다니고 그건 뭐 하는 짓거리인지 좀 모르겠다. 근데 뭐 옛날에도 그런 게 있었고 아마 지금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데 가셔가지고 휘둘리면서 그냥 제가 아는 분은 보니까 이분이 저쪽에 경기도 모처에서 미용실을 하시는 미용실 원장님이신데 봐가지고 이런 경매 학원에서 강의 듣는데 첫날부터 법정 이상권에서 이야기를 하길래 한참 이야기하니까 강사가 완전 이걸로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한 10여 년 전인데 인당 뭐 1억씩 투자를 해가지고 뭐 어쩌고도 했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말이야 일이 제대로 진행이 안 돼가 뭐 형사 고소 고발하고 생쇼하고 그것도 제가 몰랐는데 이것도 엉뚱한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쓴 책을 말이지요 어디 뭐 출판사에서 토시 하나도 안 털리게 그대로 뺏겨가서 책을 출판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출판사하고 저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제 고소장을 쓰려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고소장 양식 제가 드릴까요? 그래. 무슨 고소장 양식? 저도 옛날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안정의 경매 TV에 들어오셔가지고 약간의 인내심을 가지시고 그냥 차근 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내공을 다지시는 것이 그게 정답이다. 그죠? 내공을 다지시면 어떻게? 이건 내가 앞으로 뭐 20년이든 30년이든 계속 내가 써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시고요. 자, 다시 이제 본 강의로 들어오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말이지, 옆으로 막, 산으로 올라가는 이야기 하니까 저도 답답합니다. 막아가지고. 일단 1억 5,300만 원 낙찰을 받아가지고, 요걸 이제 이분한테 팔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받아 얼마에, 이번에 또 얼마에 1억 5,300만 원에 낙찰 받아가지고 2억 347만 원에 땅을 팔아버렸어요. 이렇게 보니까 한 5천만 원 차이가 났죠, 그죠? 5천만 원 정도. 이게 이제, 이분이 이게 2017년도에 대금 납부 2017년 2월 13일 날 소유권 이전했단 말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여기 판 게 보니까 2021년, 최근 내에 매입을 했다고. 최근 내는 게 2021년 8월 달이니까 이번에 시간 꽤 오래됐죠, 그죠? 2017년 2월에서 18, 19, 20, 21, 약 한 4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제가 그래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뚝딱 해가지고, 수입원이, 물론 이분 같은 거 5천만 원,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5천만 원이에요. 그죠? 표면적으로는 5천만 원이에요. 왜냐, 등기부등본상 2억 300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약 4년 한 반 만에 5천만 원의 어떤 수익이 실현된, 일단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분명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표면적으로는 5천만 원 벌었다 이거지.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더 이상 이런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는 이제 경산시 중방동이네요. 경산시 중방동 88-16 해가지고 이제 대지인데, 이번엔요, 경산시 중방동 88-16, 88-16 해가지고요, 건물의 경매에 나온 그 사례를 잠깐 보여드리면서 일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이 보니까 2019 타경입니다. 2019 타경에, 1158, 08, 08. 경상북도 경상시 중방동에 소재하는 다가구 주택이죠. 다가구 주택이잖아요. 다가구 주택인데, 다가구 원룸인데 중방동 564-2 해놓고요. 토지는 매각 제외입니다. 아까 토지 낙찰됐습니까? 이분이 토지 낙찰자예요. 토지 낙찰자입니다. 토지 낙찰자인데 이 건물만 매각이거든요. 근데 보니까 저는 이게 경매 정보지기만 보고는 토지 낙찰자 이분이 낙찰 받았구나 해가지고 그럼 됐네. 2억 5,200짜리를 4,800만 원에 가져간 거 아닙니까? 요런 경우는요, 이 건물이 집합 건물이 아니죠. 집합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구분 소유권이 없죠. 구분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랑 관계 없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지상 건물에 대해서 시가로 매도할 것을, 그거는 뭐다?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 다가구 주택 집합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공동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황모 씨가 낙찰 받았다고. 상당히 싸게 잘 낙찰 받으셨구나. 그럼 보니까 건물에 대해서 한 1억 한 5천 정도 낙찰 받고, 토지가 1억 5천 받고요. 건물이 4,800, 한 5천만 원 정도 하니까, 전체 한 2억 정도, 2억 정도 매입을 하였으면은, 이것 또한 뭐 나쁘지는 않겠구나. 그런데, 이거 제 등기부등본 혹시나 해가지고 살포시 한번 띄워보니까, 어떻게, 토지와 건물 소유자의 이름이 틀리더라 하면서 밑으로, 여기 뭐 임차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2억짜리가 1차 감정 2억 5천만 원인데 이거 4,800만 원 낙찰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들이 쭉 있기 때문에, 물론 이런 경우 임차인들에 대한 배당 여부에 대해서도 배당금이 얼마 나가는지 그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조사 분석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배당표 작성은 아니기 때문에 배당표 작성도 나중에 관련 부분 가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가처분 나와 있잖아요. 그죠? 황모시 해가지고요. 인수죠, 그죠? 소유권에 기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경매 신청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갑구 신호번호, 가처분은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지금 등기부등본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에 건물이 경매 넘어왔으니까 토지 건물 다 보여드릴게요. 중방동 564-2입니다. 중방동 564-2. 중방동, 이게 토지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디 갔느냐. 여기 보시게 되면은, 경상북도 경산시 중방동 564-2죠. 564-2입니다. 564-2 해놓고, 밑에 보면요. 이 토지, 이게요. 자, 현재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이 토지 등기부등본입니다. 토지 등기부등본인데, 여기 보시지요. 토지입니다. 소유권 이전이죠.
이미경매는 매각이죠. 황모 씨라는 분은 낙찰받은 서울 사람이에요. 근데 또 이 소유권 이전이죠. 아까 황땡땡땡 같은 황씨잖아요. 근데 같은 황씨인데 보니까 이 사람한테 땅을 팔았다는 거죠. 일반 매매를 통해 가지고 토지에 대해서는 매매를 여기 보시면 매매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팔았다. 매매 목록이 956호거든요. 아까 제가 2억 347만 원이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매매 목록 보면 나와 있어요. 956호 해가지고 어디 있느냐,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956호 보시니까 2억 347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를 낙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요, 이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상태에서 토지가 경매가 넘어오면서 B라는 분이 토지를 낙찰을 받고 여전히 지상 건물은 A다. 근데 B가 건물을 경매에 집어넣고 건물을 경매에 집어넣으니까 아마 이건 뭐 C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으면서 나중에 보니까 토지 소유자도 역시 C로 됐다. B가 C한테 소유권을 넘겨줌으로 인해서 현재 소유자는 토지와 건물 소유자는 한 사람 앞으로 동일하게 귀속됐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요. 토지의 소유권은 가처분을 한 사람이 건물 낙찰자한테 이 토지를 팔았어요. 팔고 또 이제 두 번째 어떤 거냐? 잠깐만요. 엉뚱한 걸 눌렀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또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여기 건물입니다. 이 건물인데 이 건물이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이제 건물 나와 있는데. 건물에 대해 가지고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가 보니까 소유권 보존하고요. 쭉 내려오다 보면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소유권 이전에서 강제경매에 있는 매각을 아까 황모 씨 이분 우리가 보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이 건물을 낙찰 받으면서 이 황모 씨 이분 같은 경우는 가처분권자입니다. 아마 가처분이 어디 되어 있나 볼까요? 여기로 일단 올라가 볼게요. 강제경매 신청하고 하기 이전에 가처분되어 있네요. 그죠?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가처분해가지고 피보존 권리하니까 소유권에 기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권 황모 씨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번 요 사례 같은 경우는요, 건물, 이게 토지를 낙찰받고 나서 지상 건물은 법정 지상권의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토지 낙찰자는 건물에 대해서 가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건물을 경매 집어넣었다. 경매 집어넣으니까 다른 제3자가 낙찰받았다. 낙찰받고 나서 토지까지도 건물 낙찰자한테 다시 되팔았다. 이로써 토지 건물 소유자가 한 사람 앞으로 땡땡 정리되어 버렸다. 그럼 모든 게 교통 정리되니까 끝나버리는 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약간 유연하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법정 지상권이 너무 딱딱하게 뭐 성립되면 좋고 안 되면 나쁘고 뭐 좋고 나쁘고 이런 식으로 말이지 접근하는 것은 조금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아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일단 1부 방송을 마치고요. 제가 또다시 화면을 정리를 해서 2부 방송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1부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